안녕하세요,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0학년도 생활기록부 기재 요건 중에서 많은 학생들의 이슈를 한 몸에 담고 있는 진로희망과 진로희망 사항의 기재 기준 요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사이에는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의 요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 진로희망과 진로희망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로그 보면은 우선은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아예 기재조차도 안 하고 전형 자료로도 제공을 안 하는 반면에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그대로 기재하고 또 대학에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희망은 학생의 진로 설계 및 변경 등을 고려하여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을 기재하고 희망 사유에는 충분한 상담과 관찰을 통해 진로희망 사유를 기재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같은 경우 이 진로희망에 대해서는 관심 분야와 희망 직업을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지만 기존처럼 앞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뒤에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일부로 들어가게 되고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진로희망과 진로희망 사유를 모두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진로희망 사항란이 아예 통째로 삭제가 되었어요. 원래 생활기록부 맨 앞쪽에 있었는데 이게 아예 통째로 삭제가 됐고 마찬가지로 해당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희망사유 자체도 생활기록부 내에서 아예 삭제가 되었으나 이 직업을 기재하는 진로희망 자체에 대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진로특징 사항으로 여전히 기재가 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앞에 직업과 직업을 희망하게 된 사유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뒤쪽에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진로특기 사항으로 어떤 직업을 희망하는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들어가면 결국 뭐 변한 게 없지 않나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기재되는 진로희망 역시 생활기록부에는 기재가 되는데 대입 전형 자료로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이게 대학 쪽으로 서류가 넘어갈 때 앞에 있는 인적사항이 거의 다 블라인드가 돼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 있는 것도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 저는 꿈이 없는데요 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 탐색 중임이나 현재 진로 희망 없음 등으로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제까지 하던 거 그대로 입력을 하고 이게 그대로 대학교 측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핵심적인 평가 사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생활기록부에서 진로희망 사항이 좀 사라지면서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이제 분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석소장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이 어떤 진로를 갖고 있는가라는 다면적 평가 요소와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암호수학 연구가를 꿈꾸는 학생이 기학과에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입학사정관 측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암호수학 연구가가 되는데 필요한 역량들을 고교 시절부터 차근차근 길러왔다고 하더라도 기학과의 커리큘럼과 요구 역량에는 아예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학생의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주로 평가하는 학종에서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원래 진로 희망사항이 이제껏 이슈가 되었던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꿨던 꿈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년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가 이런 게 주요 쟁점이기는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진로 희망사항이 맨 앞에 없기 때문에 사정관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첫인상을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학과 입학사정관은 이 학생은 왜 암호수학과를 지망을 하는데 우리과에 지원을 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갖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는 이 학생이 기학과에 지원했는데 생활기록부를 다 뜯어보니까 수학에 관련된 내용이 많네? 이 학생이 우리과에 지원을 잘못했나라는 조금 평가가 늦춰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의 경우에는 진로희망의 과학자네 앞에 1학년, 2학년, 3학년 과학연구가라고 들어가 있고 이과를 그럼 지망했겠군. 이과를 가고 싶어 해서 딱 성적을 봤는데 왜 수학과학 성적보다 국어 성적이 높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수학과학 공부 방법을 중심으로 진로 상담을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 관련 대회들도 알려줘야겠다라는 순서로 보통 인식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게 사정관의 평가는 아니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상담 방법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1학년, 2학년 때 어떤 꿈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선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이 학생한테 적합한 파악을 하거나 평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진로희망 사유와 진로희망 자체가 생활기록부에 포함되지 않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나 4번 문항 맨 앞에 무조건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은 사정관이 여러분 서류 보다가 지칠 가능성이 높아요. 이 학생은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활동도 되게 어정쩡하게 되어 있으면은 이 학생은 우리 과에서 뽑아야 되나? 이런 의심을 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는 의미죠. 문제는 이런 진로 희망 사항이 사라지면 물론 진로 희망 자체도 대학 측의 자료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첫인상을 수상 경력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문제는 이 수상 경력도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첫인상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한 번에 확확 와닿는 그런 인상을 입학사정관들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블로그에 나와 있죠. 해당 진로에 적합하게 꾸준히 역량을 개발했는가, 또 해당 진로 진출에 있어 우리 학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와 같은 관점에서 평가를 시작할 수 있었던 반면에 2020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3학년이 되는 2021학년 입시부터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적합한 학생인과 같은 전공 적합성의 관점에서 평가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이 진로 희망 사항에 얽매이지 않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제도적 보장이 생긴 거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을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학생이 무엇을 지망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여러 변화점들을 고려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라리 자기소개서 1번의 첨부당을 여러분의 진로 희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생물공학자를 꿈꾸기 때문에 생명과학과 관련된 여러가지 과목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사정관도 평가하기 쉽고 여러분도 처음에 어필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좀 말씀드리자면 2020년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으로는 사정관이 여러분 특징들에 대한 개괄도를 그려나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수만 명의 서류를 봐야 되는데 이거